자,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는 기울기가 무엇인가? 기울기에 대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정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평행 수직에 대해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연립 방정식. 여섯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곱 번째는 자추의 방정식. 자, 이 직선의 방정식도 점과 좌표랑 마찬가지로 중학교 도형들이 같이 쓰이게 되는데, 그 점과 좌표에서 얘기했던 모든 도형들이 여기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닮음, 삼각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쓰이게 된다. 자, 지금 요 7가지 주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주제. 기울기. 기울기. 기운 정도. 얼마나 기울었나.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수치화한 것이다. 기운 정도를 수치화한 거. 그래서 기운 정도를 수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첫 번째는 각도. 몇 도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각도. 뭐 10도 기울었다 그러면 이제 평면에 대해서 느낌이 와. 10도가 기울었구나. 또 20도 기울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운 정도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각도로 나타내는 게 있을 거고, 첫 번째 각도. 그 다음에는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 그래서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10% 경사 그러면 가로가 100 갈 때 세로가 10 정도 가는 정도의 기울기, 그게 10% 경사라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0 갈 때 여기에 만약에 10 올라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10% 기울기, 10% 경사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실생활에서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퍼센트를 더 많이 쓴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얘기할 때는 각도로도 많이 얘기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상 언어에서는 각도를 많이 쓰겠지. 너네 집 뭐 산동네 산다면서 우리 집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기울어진 정도가 30도. 그리고 이제 그 도로 표지판에서는 이 퍼센트 경사를 쓰고 있고, 급경사 주의 15%뭐 이렇게 퍼센트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학에서는 이거는 평소에 그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이고, 수학에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나타냅니다. 요 비율로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을 자, 이렇게 좌표로 있으면 x의 변화량 요거 분의 y의 변화량, 보통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쓰는데 기울기라는 것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한다. 뭐 실생활에서 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점은 좌표 평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좌표로 얘기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근데 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걸 잘 보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주면 x축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 세타가 바로 기울기다. 여기서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탄젠 세타가 바로 기울기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어차피 탄젠트 값을 알고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30도와
45도, 60도. 세 개만 알면 되지. 그래서 x축과 3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고, x축과 60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란 얘기야.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에 대해서 탄젠 세타가 기울기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뭐 예를 하나 들면 자, AB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자, 기울기를 잘 이해를 해두고, 자,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미지수가 있는 등식이 방정식이지. 등식이면서 그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무슨 뜻이냐? 그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에 점으로 다 찍었더니 그것이 직선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직선을 나타내게 되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일 때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인 미수가 두 개인 방정식의 해 xy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면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직선을 이루게 된다.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 직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를 보면, 일단 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지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기울기와 한 점이다. 자, 한 점이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기울기도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y라고 놓으면 기울기의 정에 의해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 빼기 x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y-y1은 m x-x1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 3이고 한 점 1,8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y-y1은 m 3 x-x1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기울기 마이너스이고 한 점은 마이너스 1,10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y-y1은 m x-x1 이렇게 되겠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y-y1은 m x-x1. 자, 근데 만약에 두 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고, 기울기만 조사해주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뭐 한 점은 아무거나 골라서 얘를 골랐다고 치면은 y-y1은 m x-x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따로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를 구하고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을 구할 수 있다. y-y1은 m x-x1. 그래서 직선 하면 항상 뭐를 구하면 되냐?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직선이란 말을 떠올리면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야 돼. 한 점 기울기 그걸로 직선이 정의되니까 y-y1은 m x-x1. 자, 세 번째 정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정점이라는 것은 이게 한자어인데 이제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다, fixed. 고정돼 있다 이런 뜻인데, 고정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미수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 미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 속에 개념이 뭐가 들어있냐? 미수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항등식으로 구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얘가 항상지라는 점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자, m으로 묶어주면 m이 안 붙어 있는 게,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 는 0, 는 0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2다.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 간단한 이론 정점. 자, 네 번째. 평행수직. 평행 기울기 같다.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기울기. 자, 수직 기울기가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가? 자, 이건 실제로 90도 돌려보면 되는데, 자, 얘를 90도 회전, 이걸 90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은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였으니까 요번에는 요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A란 말이야. 그러면 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B, A가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조사해 보면 OA의 기울기 A분의 B, OA'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돼서 얘를 곱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평행 기울기가 같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참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 일치, 만남.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지. 평행, 일치, 만남. 자,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일치한다. 둘이 똑같다는 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만나면 교점 하나. 자, 그러면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평행하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해가 없냐? 평행하면 해가 없는데 어떻게 되면 평행한 거냐면 요 비율이 같으면 평행하다. 이렇게. 물론 얘는 달라야 되겠지. 예를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 이러면은 연립방정식 해가 없게 되고 그러면 교점이 없다. 평행. 자, 일치한다는 말은 해가 많다는 얘기지. 해가 많다.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둘이 같은 방정식이란 얘기지. 이렇게. 완전히 똑같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 둘이 완전히 동일하다. 일치. 해가 무수히 많다. 자, 만난다는 말은 해가 하나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기울기만 다르면 해가 하나.
여섯 번째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수학에서의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해. 최단 거리.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가 바로 거리야.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잡고 거리라고 하지 않아.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를 이때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열심히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h라는 점을 실제 m,n으로 잡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하나는 m,n이 이 직선 위의 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고, 또 하나는 ah와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대략 한 7, 8분 걸릴 거야. 그 연립방정식 푸는데. 그래서 한번 풀어봐도 되고, 뭐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증명하려면 나중에 하는 벡터라는 거를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증명이 돼. 자, 지금은 뭐 공식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한 점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져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 5를 대입해. 그럼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취의 방정식. 이 자취라는 말이 뭐냐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취. 이 자취라는 말은
어떤 점의 자취의 줄임말인데 뭐 자취라는 게 원래 흔적이란 뜻으로 뭔가 이렇게 남기고 간 것들의 모임인데 어떤 점이 말이야 그냥 특정 점으로 하나 딱 있어 뭐 1,3 그러면 뭐 자취라고 할 게 없지 그냥 1,3이니까 그런데 자취라고 말한다는 그 점이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 미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점들을 다 찍어 놓으면 어떤 식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의 자취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점이 있으면 점이 있겠죠. 이렇게 점. x좌표, y좌표로 이런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자취란 뭐냐 하면은 그 점의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이 xy의 관계식을 그 점의 자취라고 그래.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P, EA, OA 플러스 이 점의 자취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이 점의 자취란 무슨 뜻이냐? 이 점의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이 xy의 관계식 그게 바로 이 점의 자취다. 그럼 a가 지금 뭐야? 2분의 1 x.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이 뭐다? y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A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미 실수란 말이지. 근데 모든 그 실수 값들을 넣었을 때 이 P점이 Y는 2분의 5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된다는 거야. 모든 점들 다 찍으면 그 점의 자취라는 게 그런 뜻이야. 그 점에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x의 관계식 그게 자취인데 자, 이 자취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띠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임의의 점이 안 나와 있어. 또 하나는 구체적인 점의 자취. 구체적인 점이라는 건 뭐 중점이라든가 뭐 내분점이라든가 뭐 무게 중심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점이 나와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임의의 점이야. 자, 이렇게 임의의 점으로 나오게 되면 그 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그냥 놓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점을 구해 이렇게. 그 점을 실제 구한 다음에
x좌표를 x로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은 다음 x와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지. 자, 그 문제 형식에 따라서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어디에도 자취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 직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요걸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직선 위의 점에서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 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다. 그렇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게 알고 봤더니 뭐다?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다. 이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야. 그러면 계산하면 되지.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냥 XY를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분모는 사라지고 절대값이 같다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 그러면
어떤 경우 같지? 잘 봐봐. 절대값 3, 절대값 3, 뭐 똑같죠. 또 절대값 3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같다는 말은 서로 그냥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같겠지. 절대값 같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절대값으로 둘이 같다는 말은 얘가 그냥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같을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4x 플러스 2y 2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왜 두 개가 나오는지는 금방 알겠지. 각을 이등분하는 게 두 군데가 있잖아. 이루는 각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루는 각이 한 군데가 아니지. 이렇게 긋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하고 나면 이루는 각이 두 가지가 나오지. 이쪽과 이쪽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군데가 나오는 게 맞다.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두 번째 예제는 구체적인 점이 딱 제시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위의 점 A가 있고 B라는 점은 (1, 3이) 있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A, B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점이 제시가 되지. 중점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중점이 제시가 되면 그냥 중점을 구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점이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문제죠. 그럼 점을 잡아. 자 A라는 점을 그냥 잡아 이렇게.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지. 그리고 나서 중점을 구해.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니까. 간단하지? 중점을 구해. 그러면 이 중점의 자취란 무엇인가? x좌표를 x, y좌표를 y라 놓았을 때 x와의 관계식을 구하는 일인데 왜 구할 수 있냐면 이 AB라는 애가 그냥 AB가 아니고 직선 위의 점 A거든. 이 A라는 점이 위의 점이야, 위의 점. 그러니까 뭘 만족해? 이 A라는 이 점이 이 식을 만족할 거라고,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이걸 바꿔가지고. 그럼 이게 A는 2x 마이너스 1, B는 2y 마이너스 3. 이렇게 AB를 바꿔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 이렇게 해주면 x와의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 3a 4b 그래서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네요. 4, 3, 12, 15, 5 그래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점의 자취는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놓은 다음에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 근데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임의의 점이야. 그럼 그 점을 x, y라고 놓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직선